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마이애미의 한 호화로운 TV 스튜디오에서 미국에서 가장 노련한 스포츠 기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은 극한의 경악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세계 모든 기자가 꿈꾸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역사에 남을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몇 초 전 축구계의 고아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리오넬 메시는 손흥민과 노벨 평화상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논평 대신 깊은 자기 성찰이었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위대하다는 두 글자를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은 원래 매우 평범했습니다. LA 갤럭시를 상대로 한 인터 마이애미의 승리 이틀 후 리오넬 메시는 미리 예정된 독점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골,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천 마일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온 한 사건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기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한 손은 이어피스로 향했으며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정보를 받자 그의 눈은 커졌습니다. 손흥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막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깨달은 기자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본을 깨뜨리기로.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메시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긴급 속보를 받았고 전 세계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손흥민이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유출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서 다른 선수, 동료가 이 비범한 연계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튜디오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메시의 얼굴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위해 매우 기쁩니다. 혹은 큰 영광입니다. 와 같은 안전하고 외교적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의 반응이야말로 가장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5, 6 그리고 7초간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했고 그것은 질투나 불쾌감이 아니라 마치 그 질문이 격렬한 내면의 생각의 흐름에 불을 붙인 듯한 깊은 사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손흥민에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축구에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리어 전체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개의 발롱도르, 월드컵. 사람들은 저를 고에티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이 한 선수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는 전 세계의 다른 길, 또 다른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얻는 우승컵들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역사에 새겨질 잔인할 정도로 겸손한 한마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드는데 제 커리어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둘 중 오직 한 명만이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두 글자에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비밀은 해독되었습니다. 메시는 단지 질문 하나에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개적인 자기 성찰의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바로 자신이 지난 20년간 그 척도였던 위대함의 정의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손흥민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인도주의적인 길을, 심지어 자신의 영광 정복의 길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발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바로 자신의 유산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동안 손흥민은 심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경주에서는 오직 한 명의 진정한 승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역사가 쓰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스포츠 인터뷰 역사상 가장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말 중 하나, 앞으로 수십 년간 반복해서 방경될 한마디를 기록한 것입니다. 충격파는 즉시 미국 전체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이전에 축구 선수의 노벨상 지명에 대해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메시의 말은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BBC 뉴스의 한 노벨상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정은 공식 발표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그 스포츠의 고웨이트 자신이 손흥민의 인도주의적 유산이 가치 있고 심지어 훨씬 더 숭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메시의 말은 스포츠 해설 프로그램들에서 완전히 새로운 논쟁을 열었습니다. 교트, 경쟁은 더 이상 메시 대 호날두가 아니었고 더 이상 골이나 우승컵으로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ESPN, 팍스 스포츠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과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 신문들이 폭발했습니다. 레퀴프, 프랑스. 진실의 순간. 메시, 손흥민이라는 거울을 통해 위대함을 재정의하다. 더 타임스, 영국. 고에타가 입을 열다. 메시, 손흥민에게 바치는 충격적인 헌사 속에서 자신의 유산에 대해 질문을 던지다. 메시의 말을 통해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히 뛰어난 축구선수나 관대한 자성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메시에게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도덕적 상징이자 다른 종류의 위대함, 박애의 위대함에 대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리오넬 메시의 인터뷰는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뉴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심오한 철학적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인도주의적 유산을, 심지어 자신의 정복의 유산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사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메시는 동료 한 명을 칭송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위대하다는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고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날 리오넬 메시는 단지 질문 하나에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 전체를 향한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평생을 세상을 정복하는 데 바친 사람과 평생을 세상을 치유하는 데 바친 사람 중 누가 진정한 고웨이트인가?